안녕하세요. 수인제 두뇌 과학 이슬기입니다. 자, 아이고 저희 여러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무엇보다도 수인제 유튜브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발달 관련된, 즉 자폐 관련 컨텐츠에 많은 부모님들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글을 남겨주셨다라는 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매일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저희 수인제 유튜브에 달린 댓글을 직접, 다른 사람 시키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다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소통을 한다라는 의미를 좀 넘어서서 실제로 이제 좀 불안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발달이 좀 느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이 불안한 부모님의 마음이 녹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댓글을 하나씩 달고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의 사연을 읽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벌써 문의 댓글만 400개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 문의해 주신 댓글 안에는 하나의 좀 공통점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자, 공통점이 뭐냐면 그 어떤 막연한 불안감에, 그리고 어딜 가서 이거를 토로를 해봐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일종의 좀 답답한 그 심경 같은 게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이 상황에 맞게, 그리고 남겨주신 내용에 맞게 제가 이런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고, 그리고 아마 남겨주신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자폐 스펙트럼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제가 직접 부모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아이를 직접 관찰하고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 많이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부모님의 그런 일종의 막연한 불안감을 더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일종의 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실 자가 진단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발달적으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 라는 그 느낌이 드시면 사실은 그 즉시 기관의 문을 두들겨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실제로 이 검사를 받기 위한 이 첫 단계를 넘기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왜냐면 그렇게 기관에 가서 체크를 해본다라는 게 무섭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발달과 관련된 이슈는 아니었지만,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뭐 지난달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해가지고 배가 늘 쌀쌀 아팠는데, 이게 뭔가 CT를 찍어보니까 불안한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 다음번 검사 가기가 괜히 좀 두려운 겁니다. 참 이게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빨리 그 검사 결과를 아는 게 내 생활을 건강하게 지키는 데도 유리하고, 그리고 이왕에 만약에 정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기에 개입하는 게 해결할 확률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사실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 망설여지는 아이의 독특한 행동이 나왔을 때 바로 기관의 문을 두드리시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은 아이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방향의 도움을 줘야 될지 기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심리검사 그리고 발달검사는 아이가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 언어를 이해하는 수용 언어는 굉장히 좋은데 말을 산출해내는 표현 언어에만 약간 유독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가 늦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솔루션을 듣기 위해서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당연히 모든 부모님들이 머리로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시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드시는 즉시 바로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면서 제가 이제 알기로도 여러 소아청소년 정신과라던가 발달센터 이런 곳에 검사가 사실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잘 모르고 지나쳤던 아이의 행동이 하나하나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가장 정확한 답은 직접 검사를 받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말만 들어도 뭔가 조금 불안해지는 그 이름, 자폐 스펙트럼과 관련된 고민이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 읽어보면은 단순하게 그 또래, 예를 들어서 16개월 내지 20개월 아이들이 발달 과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자꾸 한 곳만 멍하게 응시를 해요. 혹은 자동차 바퀴를 조금 이상하게 갖고 노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행동 하나하나만 가지고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폐 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혹은 자폐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난감을 다르게 갖고 논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또래 아이들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엄마와 아이의 상호작용, 더 좁게는 눈맞춤의 질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이름을 예를 들어 성호야라고 불렀을 때 이름에 대해서 호명 반응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 즉 그 빈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름을 듣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부모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리고 그때 성호가 짓는 표정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상황에 놓여있지 않은 이상 아이가 약간 이게 웃는 건지 아니면 좀 멍하게 보는 건지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 헷갈린다라는 것 자체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폐 여부와 관련해서 혹은 전반적인 신경발달 장애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질, 특히 눈맞춤과 호명 반응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점, 이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동 행동에 대한 문제라던가 감각적인 예민도, 특히 촉각에 대해서 너무 우리 아이가 예민한데 자폐가 아닐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른 촉각에 대한 문제들은 일정 나이가 지나가면, 즉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게 굉장히 다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폐 장애로 진단받을 만한 영역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일상에서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행동은 바로 눈맞춤과 호명 반응, 이 두 가지라는 사실이라고 조금 더 좁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부모님들의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그리고 검사를 받아봐야겠구나라는 그런 좀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가진단을 하시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더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가진단은 이러저러한 증상들을 정말 좀 폭넓게 하지만 폭넓지만 굉장히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가진단 했을 때 한 3-4가지만 우리 아이가 해당되는 게 나와도 불안해지는 게 인지상정이죠. 왜냐하면 부모니까요. 그래서 자가진단 해보시는 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조금 더 불안감을 키우시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질, 즉 첫 번째 눈맞춤의 질, 그리고 두 번째는 호명 반응, 이 두 가지 요인을 기억하셔서 이 두 가지에서 나뿐만 아니라, 즉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주변에 같이 사는 이웃들에게도 좀 조심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한번 전반적인 발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자폐 스펙트럼 검사 같은 경우에는 돌 이전에 빠르게 그렇게 발견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즉 검사의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예후가 더 빨라진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런 하나하나 남겨주신 글을 읽으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런 좀 많은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담겨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좀 느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점이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부모의 불안. 왜냐면 이게 검사를 차라리 받고 오시면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불안이 많이 좀 사라지게 되는데,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이를 아무래도 그 불안에 찬 마음으로, 불안에 찬 표정으로, 불안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부모의 그 마음은 그대로 아이에게 다 전달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는 항상 엄마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의 감정이 아이에게, 아이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을 안고 가시는 것보다는 빠르게 훌훌 털어버리기 위해서라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100배, 1000배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지름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이제 수인지의 두뇌과학 영상을 지켜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때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이상하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시점, 지금이 정확한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즉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결정의 시기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내용 실질적으로 많은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수인지의 두뇌과학 분당센터 이슬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